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오늘 청문회 핵심 요약을 해볼 텐데, 자, 이제 여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건 맞지만, 이 조국 후보자 부인뿐 아니라 이 조국 후보자도 그제 이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로 딸 표창장 위임을 종용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청문회 목소리 첫 번째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네. 부부가 바꿔서 통화를 했는데 총장 보고 총장님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삽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아, 이제 또 없어요. 그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너무 총장님 무리를 이렇게 송구합니다. 지금 제 처가 많이 억울해하고 제 처는 그 위임 받았다고 하는데 좀 조사를 해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총장도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우리 정 교수도 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야 총장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정 교수도 죽고 총장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인 협박이에요. 강요죄가 되는 거예요. 동양대 총장께서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녹음. 검찰에서 예. 이 문제는요.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한다 그러고 뒷구멍으로는 그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증거인멸, 우리 국민들은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장관 후보자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8시간이 넘는 청문회에서 핵심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수인 부장. 네. 일단 조국 후보자가 그제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건 맞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 이 검찰이 동양대의 조국 후보자 부인의 사무실 압수수색한 게 지난 3일입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인 4일 오전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양대 총장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부인이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표창장 발급을 자신이 위임받은 걸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이 가운데 갑자기 조국 교수 바꿔드릴게요 하고 남편인 조국 후보자에게 전화를 넘겼다는 겁니다. 예. 네, 이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는 그러니까 아내가 위임받은 걸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해주면 안 되겠느냐. 제가 법률팀에 물어봤더니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총장님이 이래야 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부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가운데 조국 후보자도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종용을 했다면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전화란 말씀. 그렇습니다. 분명히 총장님도 저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 얘기는 동양대 총장의 기억에 따른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의 압력 전화 논란은 청문회 도중에 한 차례도 아닌 2차례 전화가 있었다는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후보자 부인께서 좀 흥분을 해가지고 전화를 이어받아서 잠시 부인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2번 했다네요? 전혀 그 사실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네. 5분 후에 후보자 부인의 전화기로 후보자가 전화를 해서 오전 중에 내가 부탁한 거 좀 해달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전화했다. 그것도 5분 뒤에 곧바로 또 압력 전화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일단 처음에는 이 총장은 뭐 2번인지 아닌지 좀 헷갈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실제로 통화한 것은 한 번이다라고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통화 기록을 확인을 해보니까 9월 4일 오전 7시 38분에 이 19분 4초 동안 첫 번째 통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재중 전화가 오전 8시 2분과 8시 7분 2차례 걸려온 다음에 8시 12분에 2차 통화로 약 3분 38초간 통화한 이 통화 기록이 좀 확인됐습니다. 예. 근데 이 기록만으로 보면 2차례 통화한 것이 맞는데
지금 최성해 총장이 한 번은 확실히 통화를 했는데 한 번은 전화가 온 것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 진실 공방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제 어제 이 동양대 총장의 전화는 불이 났어요. 그건 맞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이 의혹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전화를 걸었고 조국 후보자도 대신 잠깐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는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도 곧바로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4일 오전 7시 38분에 전화가 됐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하고 같은 날 11시에 김두관 전 이분도 예전에 대선 출마했었죠. 그분이 전화를 하셨고 오전 11시 45분에 유시민 또 이사장이 전화를 했다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몇 시간 동안에 다 이제 전화가 몰렸다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기본적으로 더더군다나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부인하지만 대권 주자로 지금 분류되는 분 아닙니까? 또 김두관 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렇고요. 근데 사실 그 사립대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지원금 끊으면 잘못하면 학교 무너집니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두관 의원 같이 그래도 여권에 상당히 힘이 있는 분이 전화를 할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 조국 후보가 얘기해서 안 되니까 두 분이 그 연락을 받고 혹시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조수진 부장.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부부가 전화를 한 게 그제고 네. 그제는 어쨌든 최성해 총장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전화를 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언론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 정말 그러면 이 동양대 총장과 인연이 있는 두 사람이 조국 부부가 했던 회유 전화가 안 통하자 전화를 한 거 아니냐 이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거는 합리적 의심이죠. 정말 충분한.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와 그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나서서 통화를 했는데도 통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날 유시민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나서서 여기도 2번 통화를 또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컴퓨터 그래픽에는 한 번씩만 통화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면은 2번씩 또 통화를 한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 구하기에 여권에 명망 있는 인사들이 총동원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일단 동양대 총장과는 개인적 친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직함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유시민 씨를 차기 주자로 거론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범여권의 어떤 총출동했다. 이렇게밖에는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국 후보자 지난 간담회 따른 여러 의혹에 대한 질문에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당사자들과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당시 지난 간담회 때 목소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오천 조카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장 교수님 아들이 그 동아리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다면 무슨 오해를 살지 모르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윤정훈 교수님 네. 한 달 가까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물론 언론에 드러난 거긴 한데 누군가에게 이 청문회 의혹과 관련해서 전화를 한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본인이 떳떳하다면 굳이 전화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했을까요? 먼저 좀 앞에서 얘기됐던 거 조금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으면요. 4일 오전에 조국 후보자의 이제 아내분과 조국 후보자가 통화 시도를 했는데 안 돼서 김두관 유시민 장관이 그 후에 통화한 게 아니고 통화 기록에 보면 4일 오전에 그 두 분이 통화하기 전에 이미 그 정경심 교수랑 2번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전화 통화가 안 돼서 김두관 유시민까지 나서서 한 거다. 이거는 좀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청탁이 불발됐기 때문에 한 거죠, 다음 날에. 네네, 말씀하십시오. 청탁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을 예. 것 같고 오늘도 이제 그 청문회장에서도 이제 보여졌지만 네. 정경심 교수가 이제 그 총장에게 보낸 문자가 다 이제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그 문자 내용도 다 읽어보시면 상식적인 선에서 저걸 어떤 압력성, 청탁성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학교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상식적인 눈에서 보면 그 문자가 어떤 외압성이랄까, 뭐 협박성 이런 건지 아니면 그 사실관계랑 다르게 이제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건지 이게 뭐 명백해질 거라고 이제 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조국 후보가 왜 전화했느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화 통화를 아예 안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아무하고도 통화를 안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최 총장하고 통화한 거를 이제 본인도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처음부터 통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내가 통화를 하는데 너무 흥분해서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떤 좀 사고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예. 본인이 넘겨받아서 차분하게 아내가 이제 너무 흥분돼 있으니까 얘기를 좀 전달했다. 그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어떤 외압으로 작용이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지 저는 증거인멸 압박 이런 게 전혀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 아내분이 문자 보낸 것까지 다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를 증거인멸 압박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게요. 외압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강요라는 거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느낌으로 이것을 지금 판단하는 거죠. 조금 전에 조국 후보자가 부인과 동양대 총장의 전화통화 가운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양대 총장의 기억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총장님이 삽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동양대 총장 입장에서는 협박이나 강요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조국 교수의 서울대 로스쿨에서 조국 후보자가 가르쳐왔던 학문, 형법이거든요. 예. 네. 형법에는 증거인멸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죄와 협박죄 이런 것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것을 조국 후보자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후보자의 통화 사실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없었다면 왜 조국 후보자가 동양대 총장과 전화를 해서 그런 대화를 나눴겠느냐? 이것이 바로 관전 포인트라고